오,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나는 타이타닉을 생각하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렉서스 LM500H입니다. 외관에서 보면 아주 놀라운데요. 여러분들 전에 보셨던 차 있죠? 토요타 알파드의 럭셔리 버전이라고 합니다. 알파드는 1억이었잖아요. 근데 이 차 가격은 1억 9,6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알파드에다가 1억을 더 발라서 만든 자동차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달라졌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자동차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높은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앞부분에서는 뭔가 좀 죄송합니다. 이상은 아니고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육각형으로 그냥 막 쭉쭉쭉쭉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괜찮아. 그냥 물로 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가장자리는 폼은 있지만 실제로 뚫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긴 세차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야 되나? 어쨌든 살짝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다. 세차하시는 분들이 보면 기절하실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면에서 봤을 때 최신 렉서스의 느낌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날카롭게 가는 거. 그리고 이런 거는, 아니 렉서스가 이렇게까지 별물로 붙이는 것 같은 이런 효과를 준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게다가 더 신기한 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흔들려요.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 같지 않고 나중에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이것도 보닛도 보면, 보닛이 이게 맞나? 어지간한데 부딪혀도 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부러지진 않아요. 강하면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진 보닛을 보여줍니다. 범퍼가 좀 특이하긴 하죠. 이래도 되는 건가? 약간 이렇게 껍데기를 씌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괜찮습니다. 신축성 있어요. 신축성 있고요. 그리고 또 보통 자동차 엠블럼은 크롬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진짜 플라스틱으로 왔거든요. 근데 프라모델에 들어가는 것 같은 플라스틱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착 가라앉은 것 같고 이상하다 라고 느끼신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기능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높이는 낮으면 낮을수록 타고 내릴 때 편하고요. VIP들이 타고 내릴 때 낮게 무조건 낮게 해줘 라고 요구했을 거고, 짐을 실을 때도 낮게 무조건 낮게 해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디자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넥서스가 잘하고 있는 약간 꺾은 거, 이런 것들도 멋지게 잘 구현해내고 있고요. 알파드 같은 느낌에다가 살짝 화려함을 더해서 훨씬 더 비싼 차로 느껴지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봤을 때 이렇게 레일도 중간에 파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레일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좀 이상한 점은 여기 이거 눌러서 이거 열 수가 없어요. 이거 누르는 것은 안에서 버튼으로 눌러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셀프 주유하는 사람 없죠. 이 정도로 하는 사람들은 누가 기름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이거 누를 필요 없다 이런 얘기겠지요. 아마도. 자, 외관 디자인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많은 분들이 이 차의 디자인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독특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독특하다고 느끼는 편이긴 해요. 차가 되게 낮다는 거예요. 이 끄트머리가 어지간한 지하주차장을 들어갈 때 반드시 이게 닿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닿는 데가 있나요? 최저 시상고가 너무 낮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스펜션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약간 특장차 업체가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게 되는데, 특장업체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도 비율이 잠깐만, 아까 그 차하고 다르다, 좀 독특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램프의 각각의 기능이 뭔지도 좀 헷갈릴 수 있죠. 브레이크 한번 켜볼까요? 미등이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브레이크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미등이 들어올 때 요거하고 요게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멋있는 건가 보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문을 여는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전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눌러야 전동이야. 이렇게 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똑똑하죠. 왜 똑똑하냐면, 내가 만약에 뒤에 있으면 이 문에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에 맞지 않도록 옆에 와서 이걸 누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똑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키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이게 맞아? 6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게 맞아요? 손으로 좀 더 올리면 좀 더 올라가네요. 야,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고정되나 이렇게 하면?
다시 열려. 다시 열려. 다시 열리는 버튼이 없어. 다시 열려면 다시 여기 와야 돼요. 높이가 계속 여기까지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키가 보통 185쯤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키에서는 반드시 부딪힐 것 같습니다. 높이를 조금 더 조절해 주셔야 돼요. 약간 동남아 스탠다드, 일본 스탠다드를 맞춘 것 같아요. 기골이 장대한 대한민국 건화에게는 조금 낮다. 그리고 또 구조 자체가 이렇게 최고로 높은 지점이고 여기서 내려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구조긴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차 트렁크 구성은 마음에 듭니다. 차가 낮으니까 트렁크에 놨을 때도 높이가 낮아. 그래서 짐을 여기다 올리거나 내릴 때도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편하죠? 보통의 자동차들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보다 낮은 게 특징이다. 여기 보면 수납 공간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요거, 자,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 이게 손잡이가 이게 말이 돼? 2억짜리 차에 손잡이 이거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쪽도 이렇게 타이어를 또 이렇게 꼼꼼하게 감싸놨네요. 야, 역시 일본 사람들. 일본의 이런 장인정신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장인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장인 어르신 수준이죠. 저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220V 아울렛이 있습니다. 트렁크에다가 여러가지 전기박통 같은 거 트렁크에 싣고 다닐 수 있겠네요. 그래서 트렁크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일단 좋은 점은 낮잖아요. 높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골프백을 실을 때 가로로 눕혀서 싣는 게 아니라 세로로 세워서 실을 수 있습니다. 4명이 같이 어디로 여행 떠난다고 하면 4개의 골프백을 이렇게 세워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라는 큰 장점이 있죠. 좋겠죠. 저희도 실수한 건데 여기 사람이 있을 때 요거 조금만 낮춰볼까 하고 조금만 낮추면 그냥 다쳐버립니다. 이렇게 돼요. 되는 거 자체는 좋아. 근데 다치지 않도록 중간에 사람이 끼이지 않도록 하는 센서는 너무 둔감해요. 다치는 센서는 조금 더 둔감하게, 끼었을 때 인식하는 센서는 좀 더 예민하게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고요. 중요한 것은 외부가 아닙니다. 외부는 못생겨도 안에 보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 렉서스 글씨봐. 사실 저희는 오늘 갖고 오지 않았지만 여기에 이게 뭐예요? 개줄 거는데? 아니요. 우산꽂이입니다. 우산꽂이.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요. 기다란 손잡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잡아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를 갖고 있죠. 이렇게 긴 손잡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긴 손잡이가 없는데 어린이들도 손을 잡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직접 잡을 수 있는 정도로 낮은 손잡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발판도 이런 식으로 발판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뭐 별다른 기능이 아니고 접히는 구조를 잘 만들었어요. 한번 닫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전동이 아닙니다. 보세요.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올 때 도에 끌려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잘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비용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도 이 도어 스텝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와 보면요. 우와, 와, 고급이네. 와,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하나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문은 어떻게 닫아? 보통의 자동차 같으면 딱 들어와서 문 닫는 버튼이 여기 어디 있어요. 카니발도 여기 있어. 스타리아도 여기 있고 롤스로이스도 여기 있습니다. 다 여기서 닫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닙니다. 이 차는 여기서 닫아요. 왜 이렇게 닫았을까? 이거 굳이? 어린이들 못 닫게 하려고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불편한 위치에 있고요. 이걸 이렇게 해서 봐야 돼. 모르는 사람은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이상한 점은 도어 손잡이가 이쪽 손잡이에 가려져요. 이 부분을 애프터마켓에서 만든 것처럼 이 부분이 가려지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데 일단 실내에 들어왔을 때 느낌은 와, 엄청난 고급의 자동차구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S클래스, 7시리즈 아무리 고급의 차를 타도 그 안에 공간은 뻔한 거예요. 침대처럼 누워갈 수 있는 차는 없잖아요. 대부분 각도가 뭐 이 정도 되면 많이 된달까? 그런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니발만큼 큰 차를 고급차로 만들면 되잖아요. 4명만 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워서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나? 해보면요. 이렇게 누울 수 있구만. 좋구만. 좋구만. 럭셔리야. 럭셔리야. 오호, 세상에. 제가 최초로 눕방은 아니고 눕 시승기를 하게 됐네요. 와, 세상에. 이경규 아저씨가 눕방을 했어? 야, 요거는 이 두 사람만을 위한 공간인데? 그냥 두 사람만을 위한 방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야, 너무 프라이빗하다. 와서 앉아보세요. 좀 누워봐.
누워. 아이, 이 차, 아이, 사양 말고 누워. 되게 묘한 느낌인데? 아니, 묘해지네요, 이게. 오랜만에 함께 누워보는군. 이런 느낌이에요. 어우. 그냥 딱 두 사람을 위한 방이 돼요. 딱 2평짜리. 적당한 거리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적당한 거리. 부부를 위한 차네요. 커플을 거의 위한. 커플. 거래처 사장님 두 사람이 앉기에는 너무 가까워. 폭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어. 보가 9 같은 차를 tas을 때 그때 얘하고 또 그때 나란히 앉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간격하고 또 달라. 소셜 디스턴스랄까? 이런 것이 좀 안 지켜지는 느낌이에요. 약간 침범하는데? 이런 느낌. 일단 차폭 차이가 있습니다. 카니발보다 105mm, 10.5cm 차이가 나요. 그 정도 차이기도 하고, 카니발하고는 다르게 이쪽 안쪽으로 꽤 많이 들어왔어요. 꽤 많이 들어와서 시트 전체가 더 안쪽으로 왔습니다. 보가9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팔걸이가 있고 요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차는 팔걸이를 가운데에 쉐어하게 돼 있어요. 커플이라면 저라면 요쪽이 맞는 것 같고, 약간 거래처라면 요 거리는 조금 지나치게 설렌다 이런 거리예요. 자,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 보면 이거 뭐 있는지 알아요? 요렇게 나와줘야 멋있죠. 네, 살짝 나와주고. 아이폰 3GS 같은. 아니에요, 멋있는데 왜. 여러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기능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리모컨 터치 리모컨으로 했는데 디스플레이 리모컨이라면 기능을 더 넣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오디오 같은 걸 눌렀을 때 오디오에 여러 기능들이 별로 작동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블루투스를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블루투스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앞좌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대부분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음성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다. 앞에 모니터가 이만한 게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없습니다. 앞에 48인치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거의 극장 같다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근데 이 디스플레이가 묘한 점이 양쪽에 2개의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틀어야 됩니다. 똑같은 영상이 양쪽에 나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차에는 HDMI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HDMI 포트는 요 안에 있어요. 크롬캐스트라든지 애플 TV라든지 단말기 장치를 가지고서 리모컨을 별도로 해서 그걸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HDMI와 전원 공급을 제대로 해주면 요즘은 어쩌면 나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약간 완성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지금 신차니까 앞으로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좀 더 나은 자동차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럭셔리카라는 건 어떤 것이어야 되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럭셔리카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럭셔리야 럭셔리지. 그러니까 공간이 남아 돌아야 돼. 기본적으로 남아 도는 데다가 시트를 만들면 훨씬 여유로울 수 있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좌석에서 보면요, 이런 식의 넉넉한 공간을 활용해서 시트를 정말 발라당 눕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고요. 당연히 이런데 인테리어도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마크 레빈슨, 와, 크롬 감싼 거 보세요. 와, 진짜 멋지죠. 그리고 여기 이 카파색으로 감싸 놓은 게 이런데도 막 이런데도, 그리고 수납 공간도 보세요. 수납 공간도 보면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컵홀더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와, 요건 좀 선 넘지 않나? 여기 수납 공간은 여기 보면 USB-C 2개, 이어폰, 이렇게 휴대폰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제공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용색해요. 막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넣어야 돼. 왜 이렇게 어렵게 넣어야 되죠? 이게 약간 자세가 이상한데?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 차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2개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아니, 운전석도 있잖아요 하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운전석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석은 기사가 타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선 충전 패드도 없고요. HUD도 없습니다. 낮은 트림은 제공돼요. 낮은 트림은 제공되지만 비싼 트림은 운전석에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는다. 2억인데 그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서 여기 아우 좀 시려는 아니고, 네, 약간 시원해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게 있다. 이건 뭐야? 고기 생선은 넣고 X라는 거야? 고기 생선 X라고 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경고가 좀 애매합니다. 자, 아무튼 냉장고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죠. 이렇게 열기도 되고 이렇게 열기도 되는 양문형 수납 공간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납도 할 수 있고, HDMI 2개 되고요. 220V 아울렛 있고요. 그리고 USB-C는 2개를 제공을 해줍니다. 깊이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지금 뒷좌석에 앉았을 때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다, 이거 인정. 그리고 굉장히 멋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선쉐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쉐이드가 하얀색이에요. 까만색 아니에요? 하얀색. 맞아, 이게 좋다. 이거 까만색인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하얀색이니까 인테리어 컬러랑 맞춰서 안쪽이 환하게 보이네요. 까맸을 때는 뭔가 느낌이 음침한 거라도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이제 하얘니까 안에서 이거 닫아도 햇빛을 좀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무튼 이게 흰색이 더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트 컬러하고 인테리어 컬러하고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이 사이드 쉐이드 같은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창문을 열면 쉐이드가 동시에 반대로 열려. 이거 멋지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이드를 이렇게 또 열면 개방감이 또 좋아져. 와, 천장도 지금 쉐이드가 있다가 이걸 열면 딱 창문이 요만큼 나옵니다. 저걸 뭐라고 저렇게 달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창이 진짜 고급차로 느껴져요.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고급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뻥 뚫려 있는 거하고 또 달라요. 작은 창이 또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을 볼 때보다 이렇게 액자처럼 작게 볼 때 뭔가 멋진 실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들기도 합니다. 천장을 이렇게 헤링본처럼 이렇게 꾸며 놓은 거 이것도 꽤 멋지기도 하죠. 마치 가정용 인테리어 요소 서재에 있는 그런 인테리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것도 아주 매력적이죠. 램프 밝기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텐데 대낮이라서 조명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밤 시간에 보면 요 라이트라든지 요 간접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휘황찬란하게 보여지면서 여기 있는 승객들한테 야 내가 지금 탄 게 보통 차가 아니구나 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딱 뭘 것 같으세요? 거울 아닙니다. 이것은 안경 홀더입니다. 아, 웃겨. 선글라스 홀더인데요. 게다가 이게 너무 커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좀 작기라도 하면 괜찮아. 근데 이게 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불편해요. 펴질 때 다 펴지지도 않아. 안경이 떨어질까봐 걱정해서 그러나 보죠. 그래서 다 펴지지도 않고 이걸 손으로 한번 더 펴야 됩니다. 요렇게 눌러서 할 수 있게 하든가 그러면 요걸 누르고 다시 펴야 되는 거 요거 기구적으로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한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이 차에는. 일단 좋은 점 얘기하고 있죠. 네, 좋은 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런 거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테이블 제공되고 있습니다. 테이블 제공되는데 이것은 일본 차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이 요 정도면 됩니다. 요거면 됩니다. 요거 지금 일본 무시하세요? 대일본 무시합니까? 일본 사람들 주로 먹는 벤또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본 사람들이 주로 쓰는 노트북 아마 요만할 거예요.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돌려서 딱 치워놓고 스미마생 하고 딱 나가면 되는 거지. 커도 좋겠지만 차에 타고 내릴 때 좀 불편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처럼 잘못 들리겠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완성도가 깔끔합니다. 럭셔리라고 할 만한 뭐 그런 요소는 아니지만 기구적으로 되게 잘 만들었다, 단단하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작동하는데 전혀 아쉬움이 없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 뒷좌석에는 신기한 기능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앞좌석에 있는 사람은 기사라고 했잖아요. 내가 사장인데 뒤에서 뭔 짓을 하는지 네가 보면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걸 딱 닫아버릴 수 있죠. 내 말을 엿들으면 안 되지, 제가 스파일 수도 있잖아, 사장이 뒤에서 뭐 하는지 제가 보면 안 되지 라면서 어둡게 해버릴 수 있어요. 어둡게 하면은 이 뒤에서 이 사람이 뭘 해도 저 앞에 있는 운전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앞좌석에서 잠깐만, 앞좌석에서 뭔 짓을 하는 거야? 진짜 되게 기분 나쁘네. 자, 아무튼 앞좌석에 있는 사람과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굳이 소통할 필요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상한 점은요, 후석 대화 기능이 같이 있어야만 할 텐데 후석 대화 기능이 안 들어 있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초사마 이렇게 해야지. 모스크 도착후 이타시마스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도 뒷좌석에서 말할 때는 이 창문을 열면 됩니다. 열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이렇게 딱 얘기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앞좌석에서 저 창문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좌석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 열어.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똑똑똑 하면 된다. 맞네 역시 성진국이 다르다고? 성진국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시트 스위치, 음성인식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신 오류가 있어서 음성인식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영상도 지금 틀어볼 수가 없는 게 저희는 지금 시승차를 받은 거여서 크롬캐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영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도 시트 마사지 기능이 있어서 시트 마사지로 지금 몸을 막 이렇게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리프레쉬, 강도, 이빠이 데스, 지금 허리를 막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요. 기모치 스바라시 스고이. 아마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많은 자동차들이 시트 마사지를 만들고 있지만 토요타가 정말 이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은 지압에 대해서 그게
뭐? 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웨디시 스톤 마사지 뭐 이런 것들 보면 돌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마사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지압이라는 건 손가락 갖고 이렇게 꾹꾹 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눌러지는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훨씬 좋은데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지압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완성도가 정말 뛰어나다고 할 수 없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회사가 만들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완성차 회사라면 조금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뒷좌석에서 한 가지만 더 보고 가죠. 음악 들어볼까요? 오, 좋은데요. 일단 사운드 너무 좋고요. 스피커는 지금 앞좌석 뒷좌석 다 해서 23개의 스피커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스피커의 개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사운드 자체는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사운드는 아니고 되게 정직한 사운드가 나고 있습니다. 왜곡된 면이 없이 평이하지만 손색 없는 그런 사운드를 내고 있어요. 저는 뭐 마음에 드는 사운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잠깐 타봤는데 되게 유쾌한 승차감은 아니긴 합니다. 저희 PD님이 운전하셨는데 PD님이 운전을 그렇게 유쾌하게 하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뒷좌석에서 살짝 멀미했다고? 멀미를 오랜만에 했어요. 오랜만에 멀미? 아무튼 약간 멀미하는 느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죠. 제가 한번 운전해보고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 차가 투명해집니다. 오. 차가 길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면이 있죠? 네. 오, 차 투명해졌어. 와. 오디오 한번 틀어볼까요? 되게 풍부한 사운드가 나네요. 그런데 트위터가 너무 멀어. 저 끝에 있어서 지금 여기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의 트위터는 여기 아닌가? 여기나? 저기 있으니까 이 음장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차 밖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멀리서 들리는 소리. 그런 것이 아마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다. 튜닝 하시는 분들은 여기 어디 뚫어서 트위터 달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에어컨은 바람 소리가 조금 커요. 그것에 비해서 에어컨이 충분하다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40도 찍었어? 이 차에 대해서 오해할 뻔했습니다. 40도가 찍혀 있네요. 바깥 온도가 40도가 됐어. 저런 차 타야지. 환경에다가 너무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구야 미안하다. 이 차는 지금 2.4L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현대가 최근 들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게 2.5L 터보 하이브리드인데 이것과 비슷한 하이브리드를 현대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기량이 높다고 해서 뭐가 좋아? 배기량이 낮고 성능이 좋으면 그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배기량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시장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어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2.5L가 절실하다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카니발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로 245마력을 냅니다. 이 차의 출력은 368마력이나 됩니다. 와, 출력 대단하죠. 카니발 같은 차에는 이 정도의 파워트레인은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거의 140마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좀 넘을 수 없는 차이가 난다. 야,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으로 돼야 됩니다. 140마력 차이로 느껴지진 않는데 지금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이 차의 무게는 2400kg입니다 2.4톤이나 되기 때문에 가속되는 느낌이 카니발보다는 확실히 나은데 그래도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은 아니다. 좀 묵직하게 가는 느낌으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이 MPV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아주 차고 넘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점은 출력은 아니고요. 연비가 조금 이 차는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런데 연비가 그렇게까지 우수한 편은 아닙니다. 연비는 10.1 연비가 10을 간신히 넘어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팔리는 모든 하이브리드 중에서 연비가 가장 나쁜 차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차가 무거우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2.4L 하이브리드가 과했다 라고 생각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10km 미만의 그런 환경을 해치는 자동차 그런 데다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확보하면서 이 고급감을 포기하지 않는 게 이 차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해치는 자동차도 아닌 그 중간 영역을 적절하게 배치된 거죠.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 기능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어디 있는지 많은 분들이 찾지 못해요. 드라이브 모드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요? 핸들에 있을까요? 핸들에? 모드? 땡입니다. 라디오랑 AM이랑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모드입니다. 그럼 어디 있을까? 요거 열면 있을까? 아니요, 이 안에는 없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수납 공간이에요. 무선 충전도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무선 충전이 없어요. 자, 그럼 어디 있을까? 드라이브 모드는 어디 있냐면 터치를 눌러서요. 그래서 누른 다음에 주행 모드를 띡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그것도 자주 사용이기 때문에 여기 떠 있는 거고요. 자주 사용 안 하면 여기 안 떠.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찾아봤는데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자, 주행 모드 노말, 스포츠, 커스텀, 이코, 리어 컴포트. 리어 컴포트, 이 차는 가변 댐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을 컴포트하게 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리어 컴포트일 때 요렇고 약간 가속이 좀 덜해지는 면이 있네요. 스포츠를 하면 확실히 네, 조금 더 튀어나가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차가 피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차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수준. 앞뒤로 이렇게 피칭이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김기사. 힘들어? 고문석 같은 느낌인데 이게 약간. 거의 원래 고문 앉는 자리예요. 고문님 안녕하세요. 그 얘기는 뭐다? 이 차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만들어진 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잘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스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숙달된 운전자가 필요한데, 아마 이 렉서스에서는 그런 훌륭한 쇼퍼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쇼퍼들을 보면 대체로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택시 탈 일도 많잖아요. 그리고 쇼퍼 드리븐 차를 뒷좌석에 앉아볼 일도 많은데, 보면 일본 분들이 운전을 정말 잘하세요. 아주 젠틀하게. 근데 저는 아니죠. 저는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뒷좌석에 있는 사람 아주 바로 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토하게 하는 게 목표. 가능합니다. 가능할 정도.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숙련된 운전자라면 어떤 차보다 더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어느 정도 푹신푹신하게 하다가도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하면 멀미나지 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푹신푹신하지 않아. 상당히 단단한 느낌이 들어.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젠틀하게 운전하려고 해도 노면이 울퉁불퉁한 게 그냥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부드럽게 운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근데 이 차는 잘만 하면 무한히 더 부드럽게 운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최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차에 어떤 결함이 있어요. 서비스 센터 가면은 원래 그런 거예요. 다른 차도 다 그래요.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진짜 열받는다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자동차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아. 자동차는 지난 100년 동안 여러 가지로 업그레이드를 해왔지만,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동안에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엔진은 지난 10년 전 엔진하고 지금 엔진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전에는 우리 아이폰이 아예 없었죠. 모바일 인터넷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20년 전에는 자동차 엔진이 있었죠. 그 자동차 엔진이 대충 200마력쯤 됐습니다. 더 나은 걸 만들 이유도 없어. 만약에 거기 99% 괜찮은데 1%를 고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 1%를 더 개선시키지를 않습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도요타야. 그래서 도요타는 엔진 출력이나 하이브리드나 이런 시스템이 그다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있다고 하는 것들, 지금 보면 이 얼라이먼트가 조금 이상해요. 지금도 보면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직진하잖아. 지금 그냥 무난합니다. 근데 이게 도요타야. 이거 결함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자동차라는 건 원래 그모양이다. 기계니까. 기계장치를 100을 만들어 보면 100개가 다 다릅니다. 그게 기계장치예요. 여러분들의 아이폰은 100개가 다 똑같잖아요. 그게 전자장비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 센터를 딱 맞게 하려면 자동차에 전자장비를 붙여야 돼요. 차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차로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핸들을 자기가 조금 꺾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잘하는 게 누구냐면 현대기아입니다. 현대기아가 요즘 차로 중앙 유지를 은근슬쩍 집어넣어요. 핸들이 왜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하고 주행하다가 핸들 중앙 유지를 꺼보면 이상해. 차가 갑자기 휘청휘청합니다. 현대기아와 도요타는 둘 다 완벽하게 만드는 대신에 현대기아는 전자장비를 더해서 그 완벽함을 추구했고요.
도요타는 원래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차는 약간 도를 넘는 것 같긴 하네요.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약간 센터 터널이 넓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팔걸이를 딱 놨을 때 이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의 이 높이를 딱 맞춥니다. 마치 우리 집 소파에 앉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앞좌석도 그렇고 뒷좌석도 그렇고 이 정도의 고급감을 주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카니발 같은 차는 택도 없습니다. 스타리아? 스타리아가 럭셔리 MPV라고 표방하고 나왔는데 어디 봐서 럭셔리 MPV인가?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는 여기 대적할 만한 자동차가 전혀 없고요. 그나마 대적할 수 있다면 보가나인이면 또 어떨지 모르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라는 차가 있거든요.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데 인테리어는 이 차가 낫죠. 인테리어는 사실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닙니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능적인 면은 잘 모르겠어. 예를 들면 뭐 주행 감각이라든지 연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모르겠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 이 소재라든지 이런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야, 렉서스는 렉서스구나, 확실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벽이 느껴진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음에 들죠? 렉서스란 차를 지금 처음 타봤는데. 아, 렉서스 자체를 처음 타봤어요? 어떠세요? 알파드가 좋은 것 같아. 이 차를 보고 나니까 알파드가 너무 좋다. 네, 차이가 1억이 넘으면 예.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저는 알파드. 알파드가 낫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아마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정말로 가치 있게 본다면 그 정도 가격 차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 렉서스 어차피 토요타의 고급 버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그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동 주차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다고? 시작. 옆칸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옆칸으로 옮겨. 박는 건 아니겠지? 오이씨, 야 진짜 이제 와서 주차 위치가 좁다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주차 위치가 뭐가 좁아. 말이 되나? 그러면 한번 여기서 한번 주차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P 차량을 정지하세요. 알겠습니다. 정지했어요. 평행 선택? 이게 왜 평행 선택이지? 후진합니다. 안전을 위해 차량 주변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와, 진짜 확인해야 되겠다. 진짜 안 할 수가 없다. 이 소리는 뭐야? 무섭게. 마지막으로 또 차 주변을 한번 쫙 보여주는 것도 있네요. 생각보다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차 폭이 일단 그렇게 크지 않아요. 차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딱 적절하다. 이렇게 큰 차를 몰다 보면 주차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출렁거림이 진짜 심하네. 이 정도만 해도 출렁거리네. 아니 왜 또 그래요? 아니 왜 또 그래요? 지금 많이 흔들리긴 하네. 아니 이건 어떻게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겠는데? 이게 약간 그 안에 알파드를 그냥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입힌 것 같아. 이 안에 알파드 들어있는 거 아니야? 폭은 40mm 그거. 오씨, 이게 이렇게 약하다고? 이거 잘하면 이게- 안 나오겠는데 들어갔다가. 자동차에 그러진 않아. 이런 부위가 있나? 자동차에? 약간 좀 이상하네. 이렇게 토요타 LM500H를 간단히 시승해 봤는데요. 도대체 2억짜리 자동차는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라는 기대를 갖고 타봤는데요. 실제로 이 차는 정말 럭셔리한 자동차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개성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 특별한 용도를 가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뒷좌석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운전을 잘하는 최고의 기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로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패밀리카로 이용한다면 4인승보다는 그래도 6인승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렉서스까지 필요 없다면 뭐 알파드라는 좋은 대안도 있으니까 이런 차들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렉서스 LM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자동차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동차가 하나쯤 있어줘야 이 카니발이라든지 스타리아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이 지금 갖지 못한 거, 그 럭셔리함의 아쉬운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금 돌이켜 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